윤검날이? 말이 안 된다. 한 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비비는 죽었고 윤갑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윤갑의 혼이 돌아온 그 순간 강철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열의는 누구를 지키게 될까요? 11화에서 팔척귀는 강철에게 너는 내 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12화에선 영상이 죽고 윤갑의 혼이 돌아왔으며,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더라. 13화 예고에선 열의와 강철 앞에 뜻밖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팔척귀는 왜 윤갑을 뱉어냈을까요? 풍사는 왜 또다시 열의를 노릴까요? 그리고 강철은 진짜 열의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11화부터 13화 예고까지 전개 요점, 복선, 뇌피셜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전개가 훤히 보일 겁니다. 11화 보셨나요? 팔척귀에 빙의된 풍사는 강철의 목을 겨누지만 너는 내 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강철은 포박된 열의를 구해내며 반드시 경비석을 놓지 말라 당부하죠. 두 사람의 무사 귀환의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한편 풍사는 조수에게 열의를 죽이지 말고 미끼로 써야 한다며 살려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팔척귀의 기운은 풍산의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팔척귀는 풍산의 몸에서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나 봅니다.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하게 하자! 왕은 풍산의 신당에 도착하지만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그 앞에 팔척귀가 나타나며 극의 긴장이 고조되죠. 강철과 열의는 팔척귀의 실체에 대해 고민하고, 열의는 강철의 도움으로 부적을 태워 이무기 동생이 양반을 해치는 것을 막습니다. 못된 양반들만 먹어대는데 좀 먹게 내버려 두지 싶지만 사람의 몸으로 신이 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열의의 강철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갈등하던 이무기 동생 비비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왕은 대비를 찾아가 풍산이 귀물을 불러와 영인대군을 제물로 삼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대비는 충격으로 눈물을 흘리죠. 왕도 동생을 잃은 것이기에 마음 아파합니다. 이후 풍산과 영상이 대립하던 순간 팔척귀가 다시 풍산의 몸에 깃들며 영상을 위협하고, 풍산은 숨을 곳을 찾으라 영상에게 명령합니다. 풍산과 영상의 서열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열흘 뒤 용담굴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왕은 팔척귀의 원한을 밝혀내기 위해 최원우 대감을 만나러 용담굴로 향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강철과 동생 비비는 언쟁을 하고, 비비는 팔척귀를 없애기 위해선 야광주를 소진하고 강철 형이 사라질 수 있음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대화를 열의가 엿듣게 되죠. 풍사는 비비를 유인해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열의를 넘기면 부적 쓴 양반들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비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강철 형이 열의 때문에 승천을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곧 열의는 풍산의 신당으로 유인되고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 강철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신당에서 강철과 열의를 기다리던 비비는 윤갑의 몸을 비워내기 위해 강철을 공격하고, 열의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팔척귀가 나타나 강철을 창으로 찌르려는 순간 비비가 대신 막아서며 야광주를 빼앗기고 소멸합니다. 팔척귀는 야광주를 흡수하며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맹청에 조사하러 들어간 열의와 강철을 영상이 체포했으나 왕이 직접 나서서 묶여있던 열의와 강철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팔척귀의 진짜 뒷배가 누구인지. 김봉인 대감이십니다. 열의는 김봉인 대감이 팔척귀의 배우라는 사실을 왕 앞에서 밝히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열이가 잘못한 게야. 왕은 반신반의하며 대신 호위무사에게 영상을 뒤쫓게 합니다. 호위무사는 영상이 풍산의 하인을 몰래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죠. 왕은 영상을 불러내 따져 묻지만 영상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왕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왕은 이 장면을 일부러 대신들에게 들려주었고, 역시 천재, 머리 좋은 왕이죠. 게다가 얼굴 천재. 이 자백을 근거로 영상의 재산을 몰수하고 거제도로 유배를 명합니다. 그 귀신을 지켜 지금 당장 왕의 신동을 끌어놓고. 풍사는 영상의 탈출을 도와주지만
결국 풍사는 영상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두 얼굴로 악행을 일삼던 영상의 최후가 그가 키워온 풍산의 손에 의해 끝났다는 건 그야말로 자업자득입니다. 대비는 풍산을 청거한 이가 영상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밝히고 그 탓에 영인대군을 잃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대비도 피해자였고 처음부터 악하지도 않았었네요. 한편 서둘러야겠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출발할 것이다. 왕과 강철, 열의 일행은 용담굴로 향해 최원우 대감의 집에 방문합니다. 대전상서는 이곳이 100년 전 연종대왕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왕에게 보고하죠. 그 무렵 대감의 딸 인선에게 원한귀가 빙의된 장면이 목격되며 소란이 벌어지고 드라마 초반에도 인선은 원한귀에 빙의됐었던 적이 있었죠. 열이는 인선을 구하기 위해 부적을 써서 퇴마를 시도합니다. 인선의 몸에서 빠져나온 원한귀는 도망치고 강철은 뒤를 쫓습니다. 원한귀는 과거 왕가의 비밀이 담긴 책의 공개를 요구하며 그 복수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전하께서 침소에 드시면 은밀히 밖으로 내보내거라. 결국 최대감이 그 책을 몰래 불태우려다 배원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열이, 강철, 왕에게 발각되고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책 이름이 광안문집. 여기서 뜻을 살펴볼까요? 정유현의 난리로 왕실은 용담굴로 화를 피했고 곤란이 극심하여 백성의 목숨은 찢기고 부서졌다. 100년 전 전란 당시 왕실이 용담굴로 티난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민초들의 희생이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왕실의 은폐, 정황, 임금이 이를 감추라 명하고 기록을 불태우며 세상에 입 다물라 했으나 나는 붓을 들어 기록하노니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왕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과 몰래 이를 기록한 광암이라는 자가 존재했음을 시사. 12화 마지막 팔척 끼는 검은 물을 토해내고 그 안에서 윤갑의 혼이 모습을 드러내며 충격적인 전환을 예고합니다. 그럼 팔척귀의 기원은 어느 해 굴령 아래 충신모 장군과 100명의 무사가 시냇가 앞에서 참수되었다. 피물이 물을 흐리고 혼이 땅에 모여 사악한 존재로 변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팔척귀라 불렀다. 팔척귀는 억울하게 죽은 무관들의 집단 원혼에서 태어난 귀물임을 암시.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니? 광화문집을 펼쳐든 왕은 책 속에서 100년 전의 충격적인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그곳에는 전쟁으로 지옥이 되었던 용담골의 참상이 담겨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무수한 이들의 죽음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죠. 왕은 책을 덮으며 최현우 대감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기록들 사실이요?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간 왕의 눈빛엔 혼란이 스칩니다.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가의 과오. 그 대가가 지금 팔척귀의 원한으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이죠. 팔척귀는 그때 죽은 무관들의 혼이 뒤엉켜 만들어진 귀물. 왕실의 명령에 희생당하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존재들이 응축된 존재. 그렇기에 팔척귀는 오직 왕가의 피만을 따라다니며 복수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각 궁궐 내부는 불안으로 뒤덮입니다. 열의가 없는 궁궐 방어막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원장마마 저소다. 그 빈틈을 틈타 팔척귀는 원자마마의 처소로 향하죠. 다행히 여렴일이 건넸던 경귀석 덕분에 직접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 열의와 강철은 궁밖 어딘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합니다. 그건 윤갑입니다. 이미 팔척귀에게 삼켜졌던 혼이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혼력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강철은 말없이 바라보다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섭니다. 윤갑날이? 윤갑의 혼은 당황한 듯 그리고 당혹한 듯 열의와 강철을 번갈아 바라보며 점점 그 현실을 깨달아 갑니다. 더 빼앗겼다. 내 몸이 다른 혼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제야 그의 안에서 또 다른 원한이 피어오릅니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구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몸마저 빼앗긴 현실. 그 몸으로 자신이 사랑하던 열의와 누군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은 윤갑의 혼을 고통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죠. 팔척귀는 그 윤갑의 원한을 노린 겁니다. 강철과 윤갑의 혼을 충돌시키고 그 틈을 타
야광주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수를 쓰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고편 속 강철은 불안한 눈빛을 자주 보입니다. 윤갑의 혼이 돌아왔다는 건 자신이 곧 이 몸에서 나가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뜻. 이러다 열이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강철이 여리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몸을 뺏기면 널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강철의 절절한 마음, 그 속엔 사랑과 소멸의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죠. 만약 윤갑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다면 여리는 예전에 강철에게 했던 약속, 윤갑의 몸을 내어주면 당신을 몸주신으로 모시겠다는 그 말을 실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주신으로 모시는 강철은 형체가 없는 존재가 되는 셈이죠. 그들이 함께할 미래는 과연 가능할까요? 이때 풍사는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이 검소관 윤감놈만 끌어내 주시면 돼요. 안석주 대감을 앞세워 윤갑의 모습으로 다니는 강철을 끌어내려는 함정을 짜죠. 안석주는 윤갑의 과거와 연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정서적 연결을 통해 강철의 방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풍산의 계략은 더 교묘해지고 강철과 여리는 또다시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팔척귀가 천도되어야만 모든 괴물이 사라질 수 있다면 강철의 동생 비비 역시 다시 소환되어 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여리와 강철이 팔척귀의 원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끝을 낸다면 모든 존재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결말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13화는 이제 단순한 귀물 대결이 아닌 혼과 기억, 육신과 운명을 둘러싼 정체성의 전쟁으로 번져갑니다. 윤갑의 혼, 강철의 사랑, 여리의 선택, 그리고 팔척귀의 저주와 풍산의 계략까지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당신의 내피셜을 풀어주세요.